이번 시간에는 집단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집단의 정의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집단이라고 설명을 할 때는 실천론에서 집단 사회 사업의 하나의 기본 출발점으로 설명하는데 인행사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집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단에는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 또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는 공통의 관심사 또는 공통의 목표. 보통 목표에 초점을 두면 조직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들 사이에는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집단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집단 구성원에는 서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규범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집단이라 하고 이 집단의 개념에서 여기 공통의 관심사를 공통의 목표라고 하고 소속감을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그 개념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조직과도 별 차이 없이 같이 이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사회복지 그 공부할 적에 우리가 사회학의 일반으로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 영역에서 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테니스의 분류와 쿨리의 분리는 적어도 기본 상식 수준에서 알게 되는 건데 테니스는 집단을 분류할 적에 결합 의지가 무엇이냐, 결합 의지가 자연적, 본질적 결합 의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인위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결합 형태에서 자연적 결합이냐, 인위적 결합이냐를 가지고 공동 사이와 이익 사이로 나눴고, 쿨리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는데 테니스의 분류와 쿨리의 분리는 기준이 다르다 뿐이지 공동 사이와 1차 집단 그리고 이익 사이와 2차 집단은 그 특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로 접근하실 적에는 공동 사유의 특성을 그대로 1차 집단에다가 그리고 이익 사유의 특징을 그대로 2차 집단에 적용해서 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의 특성 우리가 이미 이어본 것처럼 여러분들 68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되 집단의 역동성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오시면 집단의 역동성, 다이나믹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에너지의 작용, 좀 더 현학적으로 적고 있지요. 그래서 집단 내에 집단이 얼마나 다이너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활동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집단의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역동성에는 집단의 지도력이 있고 또 집단 내 응집력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집단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서 한 개인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집단의 한 구성원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형성되면 집단의 집정이 형성되고 집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집단 내에는 지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집단 내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집단 내 응집력, 너는 내자 빼도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유대감이나 사기, 그리고 집단의 결속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집단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내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힘, 집단 소속원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집단 응집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단 역동성, 얼마나 집단 지도력이 강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집단 응집력이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고 있느냐가 바로 집단 역동성의 한 중요한 핵심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의 발달 단계가 나와 있는데 집단의 발달 단계가 문득 출제되는 때가 있어도 지금 같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시작 단계, 갈등 단계, 또 형성 응집성의 형성 발전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해산 단계. 해상 단계란 말보다는 종결 단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집단의 시작 단계, 집단 시작 단계는 집단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 눈치를 보며 탐색하는 단계를 집단의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단계가 가면 갈등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서로 많은 탐색도 하면서 동시에 긴장과 갈등도 등장하는 단계라서 그냥 갈등의 단계라고 했어요. 탐색이 좀 더 깊어지면서도 어떤 긴장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갈등도 등장하는 단계, 이걸 갈등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 갈등을 당해서 문제점이나 서로 이런 어색한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응집성이 형성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세 번째 단계 응집성의 형성 단계, 부정적 정서가 극복되고 서로 협력적, 조화적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응집성의 형성 단계. 그리고 네 번째가 집단 활동 단계를 실행 단계, 그리고 문제나 어떠한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해산 종료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서하지 않고 집단의 발달 단계는 시작 단계, 첫 만남과 그리고 탐색 단계. 다음에 갈등의 단계는 탐색과 더불어서 긴장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 세 번째 응집성의 형성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면서 협력적 조화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 응집성의 형성 단계. 그리고 집단 활동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해산 종료 단계로 넘어간다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집단을 넘어서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집단의 특성을 같이 적는 것처럼 이렇게 집단을 또 이렇게 조직이라고 적어서 구성요소, 복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공통의 관심사보다는 공통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 또 소속감이 보다 강하게, 어때는 뭐 신분보장이란 용어를, 집단은 신분보장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조직과 같은 경우는 신분보장이나 안정의 욕구와 같은 이러한 그 보다 강한 소속감을 인정해 줄 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지속적 상호작용은 심리적, 집단은 심리적 측면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비해서 조직이라고 할 적에는 심리적 측면을 넘어서 제도적인, 조직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집단에서는 규범이라고 하지만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사규, 정관 또는 법령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의는 출제 비중은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 조직의 특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특정 목적을 갖는다, 일정 규범을 갖는다, 조직 교육으로부터 합당한 투입이 있어야 된다. 자, 거기도 봐야 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서 조직은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 상위 조직, 하위 조직과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유계성에 의해서 상위 체계, 하위 체계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상호 관계와 수직적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조직은 독특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독특한 문화란 말을 조직 문화란 단어를 가지고 보통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조직 문화란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직의 유형이 역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또 다룰 것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다뤄놨습니다만은, 조직의 유형에는 파슨스의 분류도 있고, 그리고 카츠와 칸의 분류도 있고, 그리고 블라우와 스코트의 분류도 있습니다. 파슨스의 분류와 카츠와 칸의 분류는 참으로 유사하게, 표현은 약간 달리하고 있지만 정치적 조직, 경제적 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그런 것들을 뭐 정치적 관리 조직, 또 경제적 생산 조직, 또 그런가 하면 유형 유지 조직을 현상 유지 조직, 이렇게 말은 약간 표현을 달리 쓰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조직, 경제적 조직, 유형 유지 조직 세 가지를 똑같이 쓰고 있으면서, 파슨스는 통합 조직을 넣고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넣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원적, 다차원적 개념인 것처럼 어느 조직이나 다 사회복지 조직은 포함이 될 수가 있으나, 그래도 영순히 하나의 조직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이 카츠와 칸이나 파슨스는 유형 유지 조직 또는 현상 유지 조직에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블라우와 스코트의 조직, 블라우와 스코트의 조직은, 블라우와 스코트 조직은 공익 조직,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것처럼 사업 조직,
세 번째 봉사조직, 네 번째 호혜조직. 이렇게 나눈 바로 이 블러우와 스커트가 조직을 분류한 기준은 누구를 수혜자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수혜자로 하느냐. 자, 우리가 본다면 사회복지조직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 사회복지조직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조직을 공익조직에 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성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것은 공익조직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그 다음에 이 불특정 다수의 성원들을 수혜자로 하는데 이들은 바로 소방, 또 군인, 또 뭐 경찰, 이들은 그 조직에 누구라고 딱 한정되지 않고 어떤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해서 수혜자로 삼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업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써 당연히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하자면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사업조직, 영리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봉사조직은 서비스 대상, 한정된 서비스, 그 서비스 대상을 수혜자로 하기 때문에 봉사조직은 당연히 영어로 서비스 조직도 되지만 여기에는 일정 연령 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많은 실질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조직이라든지 아프고 다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봉사조직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적에 여기는 우리가 봉사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조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에 비해서 호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와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나 구성원 모두를 수혜자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호혜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봉사조직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엣지오니의 분류를 보면 엣지오니는 지배와 복종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규범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그리고 강제적 조직으로 나누는데 당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은 강제적 조직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정복지와 같은 영역에 많은 영역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그래도 규범적 조직,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의 연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매크로적 접근, 거시적 접근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것을 지역사회복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역사회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자세한 반전은 나중에 지역복지론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말로 해본다면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설명할 적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지역 주민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일정 공간 범위 위에서, 자, 여기 일정 공간 범위 위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보통 우리는 지역사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집합체. 일정 공간을, 문제는 이 공간이 문제지요. 공간을 지리적 공간 범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이버 공간을 범위로 할 것이냐. 지리적 공간 범위로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가상공간, 사이버 공간, 통신공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이걸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같이 생활한다라고 이게 생활을 하는데,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거주의 개념이냐 아니면은 같은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냐, 거주의 개념이냐 공유하는 개념이냐를 가지고 거주의 개념으로 한다면 당연히 지리적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고, 공유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기능적 지역사회가 될 겁니다.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예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지리적 지역사회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넓든 좁든 간에 어떠한 물리적, 물질적, 지리적
공간 범위는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지겠지요. 숫자는 그대로 어느 정도 존재를 하겠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통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기능적 지역 사이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지역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지역사회에는 이처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다 해서 72쪽 가운데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지역사회복지론에 다루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본 것처럼 달코트 파슨스가 제시를 적에 지역사회의 말하자면 사회체계에 관한 유익에서는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나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영역이나 가치관 또는 생활 양식 등으로 설명하는 최상위의 포괄적 이런 사회체계를 문화체계라 하고,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운영하는 실질적 운영체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격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나 그 사회체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태도나 어떠한 그 가치관의 범위를 인격체계라고 합니다. 결국에 역할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행동적 유기체는 예비자원, 존재하는 것들의 개념으로 이렇게 파슨스가 있는데, 두 번째 사회체계, 실제 이 사회를 운영하는 체계를 사회체계라고 했는데, 이 사회체계, 사회제도에는 정치제도도 있고 경제제도도 있고 당연히 가족제도도 있고 종교제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복지제도도 있고 군사제도도 있고 교통제도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걸 길버트와 스펙트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모든 지역사회에는 이러한 조직들이 존재를 한다, 이런 제도들이 존재한다 해서 정치, 경제, 가족, 종교 그리고 복지 5개로 나누는데, 각각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로 어떤 역할을. 그래서 정치 제도는 주로 사회 통제의 역할을,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범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역할, 사회 통제의 역할을. 종교 제도는 주로 사회 통합의 역할을, 물론 우리의 실체에는 맞지 않지만 이슬람, 기독교 원리주의 쪽에 가까운 갈수록 바로 하나의 종교로 집결이 되는 사회 통합의 기능,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능을 종교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제도는 주로 다양한 기능이지만 사회화의 기능을, 그리고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의 기능을,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는 상부상조, 서로 다르도 같이 갖고자 하는 사회연대의 기능을, 종교가 사회통합의 기능, 그리고 복지는 사회연대, 통합과 연대는 다릅니다. 통합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로 살아가자는 것이고, 연대라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살아가자는 겁니다.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키 큰 자, 키 작은 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 없는 자 모두가 서로 다르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라고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2페이지, 73페이지인데 거기 상부상조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유 기능 거기에는 경제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첨가해 놓으시고, 사회화의 기능은 거기에다가 가족제도라고 정리해 주시고, 사회통제의 기능은, 사회통제는 거기는 정치제도라고 정리해 주시고, 사회통합의 기능은 종교제도, 상부상조의 기능은 거기에다가 복지제도, 그러면서 사회연대의 기능을 같이 첨가를 해 놓으시면 72, 73페이지에서 중요한, 이건 뭐 어려워서 출제된다기보다는 무조건 내는 사기 진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역시 여기서 인행사회도 나누지만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고 중요 표시하시고 첨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어로 정리가 되지만,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테일러는 복합적 전체다, 또 노인은 획득된 전체다, 오구버는 또 사회적 유산이다, 이런 말도 쓰지만 보통 우리가 쓸 적에는 린턴의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 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웨이스 오브 라이프로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의 유형은 물질 문화도 있고 정신 문화도 있고 그러는데 물질 문화는 기술 문화라고 부르고 정신 문화는 가치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명하게 되겠지요? 또 그러면 문화에는 보편 문화도 있고 특수 문화도 있고 선택 문화도 있습니다. 보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관이나 관습이나 태도 등을 보편 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편 문화를 다른 말로 들경과 같은 사람은 이 보편 문화를 다른 집합표상이라고, 거기에다가 집합표상이란 말도 하나 적어보시죠. 집합표상. 그래서 보편 문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할 것을 보편 문화, 들경은 집합표상이란 용어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 첨가를 해놓겠습니다. 특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수 계층이나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문화. 미역국에 갈치를 넣는다고 하는 제주도의 식생활 문화나 깻잎이 아니라 콩잎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식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남방의 문화, 이런 문화들은 전부 그 지역에서 영위하는, 요즘에는 뭐 교통이 발달해서 다 어느 곳에나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 특수문화, 특수지역이나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서 공유하는 문화는 특수문화라고 그랬고, 직업에 관련돼서 각자가 사용하는 문화는 선택문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용어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문화에 관련된 용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출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 4번이 되겠어요. 2번 보면은 우리가 2개 이상의 문화가 접촉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현상, 복수의 문화가 서로 접촉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현상을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그들 자꾸 문화 변용이라고 하니까 용어를 같이 써놨습니다. 문화 변용은 문화 전달 계승, 문화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문화 접변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문화 전개,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해서 변하는 것은 문화 변용이라고 하는 거 보시고, 다음에 문화의 전달 계승, 사유화의 개념으로 합니다만 조상들의 윗대의 어떤 지혜와 경험을 후손들이 물려받고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또 계승시켜주고 하는, 전달해주고 하는 것을 문화의 전달 계승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유화의 개념으로도 쓴다는 것을 같이 써줘서 거기에 문화 전개 옆에다가 사유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한 5만 개 하실 것은 문화 지체가 되겠어요. 모든 문화가 똑같은 속도로 발전해가고 똑같은 각도로 발전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서는 자극적인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는 대단히 빠르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봐야 될 사후적인 이런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는 언제나 시간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떨어지면서도 그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조력만,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따르지 못한, 정신 문화가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따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화 발전상 장애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문화지체. 해서 문화지체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다음에 문화실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교통도 발달하고 우리의 경제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의 한 국민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같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냥 감히 농사 어촌에 가서는 우리 사유를 다문화 사유라고 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조건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문화에 다 융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용광로주의라고 합니다. 용광로주의. 너는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김치를 담을 줄 알아야 되고, 한국에 왔으면 된장을 먹을 줄 알아야지 라고 해서 단일 문화로 다 하나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그 접근은 용광로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로 멜트지요. 용광로주의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문화실조입니다. 왜 한국 사람은 다 이걸 할 줄 알고 있는데 왜 너만 몰라? 그게 바로 실조 상태지. 때문에 실조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 진고이즘이나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용어가 문화실조가 되겠고, 그에 비해서 문화적 상대주의에서는 우리 문화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소중한 걸 서로 인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해보자 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가 되겠는데, 문화적 상대주의가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 다문화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화실조와 문화적 상대주의 개념 아시겠지요? 다음에 문화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의 특성. 문화는 아까 개념에서 말한 것처럼 획득된 전체다, 복합적 전체다, 생활 양식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 거의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결과이다. 사회적 유산이다. 가변성을 갖는다. 또 공유성을 갖는다. 상대적이다. 축적성을 갖는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1 더하기 1은 뭐라고 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초유기체적이다. 또 전체성을 갖는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단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기대.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는 문화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어떤 압력을 무형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문화기대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인간성을 반찍는 압력이라고 하려는 문화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압력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정상인이라고 그것을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평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가 아니면 연령층으로서는 청소년기나 아니면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현 시대의 흐름에서 자꾸 어긋장을 놓는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는데 일탈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문화의 기대에 어울리지 않고 벗어나 있는 시공간적으로 벗어나 있고 생각도 달리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비정상성 범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문화기대, 그저 문화기대에서 2번의 평균인과 주변인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예상 문제를 보는 것이 문화 적응의 모형에는 베리가 제시한 이론이 있습니다. 베리가 제시한 이론. 이 베리가 제시한 이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맞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라든지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한국 문화에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동화 모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한국 문화에는 어울리려고 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는 좀 배타시 하는 것은 동화 모형, 동화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문화에 적대적이면서 자기의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려는, 맞아면 그 서구에서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의 이런 그 이슬람 민족권 문화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는 배차기하면서 자기 고유의 문화를 이렇게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분리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우리 한국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고유의 문화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통합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의 문화도 배척시하면서 주류 사회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도 고향에서도 아웃사이더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웃사이더 아닙니다. 그것을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모형이냐 아니면 분리 모형이냐 아니면 통합 모형이냐 이런 것은 중점을 어디다 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울리려고 한다면 동화 모형, 배척시하고 고유 문화만 고집한다면 분리 모형, 예껏 자기 고향의 문화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에도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면 통합의 모형, 고향의 문화도 배척시하면서 여기 있는 살고 있는 곳의 문화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고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주변화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출제됨으로써 또다시 한번 출제될 때가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체계 환경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는 이제는 발달 단계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